올여름 걸스데이 멤버 해리는 나는 이해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10만 구독자를 상징하는 실버 버튼 인증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성이면 지성, 미모면 미모, 검증되지 않은 노래와 댄스 실력까지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이혜리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개인 방송을 제안해봅니다. 이 기자, 나도 이혜리 어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이혜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나도 이혜리라는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걸스데이 해리 씨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네. 저는 좀 그런 게 막 끼가 없어서 개인 방송 말고 저는 과학을 품은 뉴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끼라는 건 제가 최근에 이 뉴스 FM 조여집니다에서 1인 다역하면서 느끼는 게 끼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굴해야 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지가 있다면 조금만 이제 나를 놓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조현재 아나운서랑 같이 한번 그럼 해보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네. 1인 다역에 초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벌써 내일 모레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혜리 기자 어떻게 연휴 계획 좀 세우셨어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그것도 추석이어서. 그렇네요. 일단 목요일에 시댁에 내려가고요. 가서 이제 음식도 하고 재롱도 좀 떨고 흔한 아주 며느리처럼 보낼 계획입니다. 저도 첫 명절 때 이제 회사 동료들이 이제 시댁 가겠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며느리 코스프레 하고 올게요. 네.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맞아요. 저 왠지 좀 같은 공감대가 느껴지는데 네. 시댁 아까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차로 네. 가시나요? 맞아요. 저도 근데 지금 조윤지 아나운서랑 같은 마음인 게 지금 약간 설레는 그런 기분도 있어요. 네. 저희 가족들은 다 서울, 뭐 기껏해야 경기도 이쪽 다 인근 수도권에 살아서 명절에 되게 멀리 가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에 나도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닌가. 민족 대이동에 동참을 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차 타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약간 기분이 지금 좀 좋은 상태예요. 뭔가 해맑아 보이긴 하는데 경험자로서 한번 그 명절 교통체증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힘들다 차로 가면.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명절은 아니더라도 꽉 막힌 도로 위에 있다 보면 도대체 맨 앞에 있는 차는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왜 안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했고 좀 지나다가 이제 사고 난 현장이 있으면 이래서 그랬구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모든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할 때는 정말 좀 궁금하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건가? 맞아요. 그리고 차선을 바꾸면 우리가 바꾼 차선만 꼭 더 막히는 것 같고. 뭔가 화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정말 그런 경험 많이 느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쁜데 차선 네. 바꾸면 꼭 바꾼 차선이 더 늦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가 추월한 차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 앞을 끼어든 차량은 확실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거였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익보다는 손실을 강하게 느끼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요. 때문에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 손실을 본 것 같아. 그럼 또 차선을 바꾸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이런 행동이 전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네. 차선을 변경한 앞차를 보면서 뒷차는 속도를 줄이게 되고 결국 연쇄적으로 감속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기사를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 끼어들기가 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왜 내가 바꾸는 차선마다 이렇게 막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쉽게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쵸. 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게
사실 쉽게 고쳐지는 것 같진 않은데 1분이라도 먼저 가고 싶잖아요. 바쁠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쇄적인 감속은 교통사고가 없어도 도로가 뭐 좁아지거나 혹은 뭐 교통사고 없고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네. 체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거를 유령체증이라고 합니다. 유령. 네, 말씀드렸듯이 유령체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고속도로 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옆 차로로 옮겨가면 끼어들면 뒤에서 달리던 차는 갑자기 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데 이때 한 1초 정도의 반응 시간 지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네. 지체 시간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뒤에 오던 차들도 연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 지체 시간이 쌓여서 뒤로 가면 갈수록 차가 막히다가 결국에는 가장 뒤에 있는 차는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일본 과학자들이 차량 22대를 대상으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네. 도로에는 신호등도 없었고 사고도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유령체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앞차에 잠깐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와도 뒷차는 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연쇄적인 감속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 브레이크 등에 무심코 반응을 하게 되죠. 네. 그나저나 올 추석 이 귀성 귀경길에는 웬만하면 차선 바꾸지 않고 내가 이 교통체증에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잘 지켜서 좀 교통흐름 원활하게 안 막히고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선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네. 운전 중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정말 위험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게 이런 감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주변 흐름과 균형을 맞추지 않고 느리게 움직이는 차 주변으로 이른바 움직이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보다가 나 혼자 속도가 느려지면 내 주변으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차로 변경은 좀 자제하고요. 운전에만 집중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원활하고 즐거운 귀성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운전 중에 휴대폰 보는 건 이 졸음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거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또 속도도 속도지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중이 아니고 운전 중이죠. 네,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조작도 최대한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또 차선 바꾸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추석 이야기 나왔으니까 송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송편 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 현지 아나운서는 어떤 소가 들어있는 송편을 좋아하나요? 네, 저는 그 동부랑 녹두 뭐 요런 거 들어간 살짝 달콤하면서 거기도 설탕 들어가니까 살짝 달콤하면서 뭔가 그런 꿀떡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소 좋아해요. 약간 슴슴하면서 은은하게 단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향 살짝 있는 거. 저는 대놓고 단 걸 좋아해서 네. 깨랑 설탕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딱 쪼개면 막 설탕 막 녹아가지고 줄줄 흐르는 그런 단 송편을 꿀떡을 좋아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러 가지 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별로 효능이 좀 다양해서 알아두시면 먹는 즐거움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이 깨는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콩도 많이 드실 텐데 콩으로 만든 소는 몸속에 나쁜 독이 배출되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또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석 때 우리 일하시느라 힘든 어머니께 이 콩이 든 송편 좀 한 입 권해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송편소 가운데 하나인 팥이 있는데 팥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붓기 빼는 데 효과적이고요. 우리 현지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녹두는
몸에 열을 내려가게 합니다. 아니 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붓기 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괜스레 좀 하나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추석 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요런 이제 송편 소 얘기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요거 더 먹어라. 누구는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또 먹을 게 많은 게 명절이지만 이게 칼로리가 또 높은 음식들도 많고 맞아요. 과식하기 쉽잖아요. 그냥 다 먹고 싶고 그래서 맞아요. 이거 조절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추석이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위기 고비인데 송편 열량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한 대여섯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열량 훌쩍 넘기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명절 부침 요리 가운데 하나인 동그랑땡 1인분. 그러니까 뭐 한 3, 4개 정도 먹으면 한 550칼로리를 넘게 돼요. 그리고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200g 정도 먹으면 531kcal 정도에 달하고요. 네. 밥 먹고 우리 그냥 입가심으로 마시는 식혜. 이 식혜는 밥 반 공기 칼로리에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다 먹고 식혜 먹으면 밥 반 공기 더 먹는 거예요. 성인이 하루 권장 칼로리가 약 2,000에서 2,500kcal인데 네. 지금 설명대로 갈비찜 먹고 송편 먹고 식혜 먹고 다 먹으면 아마 한 끼에 이 하루 칼로리를 다 섭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뭐 가족들 다 모이고 네. 기분 좋고 맛있는 거 너무 많고 좋아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먹게 되는데 건강 생각해서 항상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런 뭐 부침 전 요리라던가 뭐 갈비찜 식혜 이런 거는 사실 명절 때 먹는 음식이니까 그때 또 안 먹으면은 평소에는 잘 뭐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먹지 않는 이상. 맞아요. 안 그래도 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칼로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이혜리 기자가 야속하기도 하고 명절 앞두고 너무 네. 이런 제가 얘기를 너무 하니까 잔인했네요. 그러니까요. 명절 지나고 나서 어디 한번 왜 첫 명절이니까 왠지 더 많이 먹고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이 많이 찌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농담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과학적이면서도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석 보낼 수 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먹는 얘기하니까 또 즐겁네요. 청취자분들께도 또 좋은 정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지내고 우리는 만나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또 보름달에 소원도 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와이텐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드로벨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샤니아 트웨인, You Are Still the One.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